여기 사시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여기.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또 그래도 같이 또 빈손으로 오기 좀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하고 회사에서 취급하는 공이에요. 이거 한 12개가 들어가 있는데 골프공입니다. 사실 골프공이 네, 좋지는 않지만 치지도 않고 하지만은 그래도 서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게 하나에 1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해왔으니까 제가 가끔씩 그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학창 시절부터 정말 몸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불구하고 사실 어릴 적부터 다녔던 교회 이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대학교에 이제 굉장히 아팠던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이 들어간 대학교를 어떻게 적응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정말 내선적인 성향으로 좀 다가갔어요. 친구들도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은 절대 자존심이 있어서 다가가지 않았고, 그 와중에도 친구들을 사귀고 또 술도 먹어야 되고 흡연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끌림의 마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을 친구들한테 같이 회포를 풀면서 만족을 느끼고 싶었던 이런 욕구들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해결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대학교를 2학년을 마치고 군산에 있는 이 지방대학교에 다니면서 휴학을 합니다. 입영 통지서 때문에. 입영 통지서를 가지고 이제 제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신체 등급을 받으면 1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신적인 질환을 진단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4급에서 5급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5급은 싫고 왠지 공익이라도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4급으로 방위산업체라는 이 생산직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또 방위산업체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대학원을 나와서도 방위산업체를 할 수가 있어요. 연구원으로. 아니면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서는 생산직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자동차 부품 회사에 이제 혼자서 처음으로 첫 직장이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협조가 안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많이 맞았습니다. 외국인들하고 일하면서 너 여기서 나가면 군대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목매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제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꾸준히 약을 또 사 먹어야 돼요.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조금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금수저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재테크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보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상황에서 열심히 일주일 주간 6일 근무였죠. 그때 당시에 6일 근무 주간, 6일 근무 야간, 일주일마다 2교대로 돌아갑니다. 야간 생산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지? 여기에서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게, 다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 똑똑해지고 싶다. 이 사람보단 더 내가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다짐을 수없이 하면서 1년 2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자동차 부품 회사가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게차로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지게차 포크에 치이는 산업 재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리를 사실 그때 동안 쩔뚝거리면서 6개월간을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6개월간 입원을 하면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또 어떻게 해결해 줄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 산업재해라는 거를 회사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싶지 않은 거야. 결국에는 3개월치 급여와 입영제대라는 조건을 달고서 저에게
병원비까지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근무를 하고 마치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학교를 복학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또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값은 계속 벌어야 되겠고 항상 돈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때 나이에 22살, 3살쯤 되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절망에 조금 한번 내가 간절함의 갈망 속에서 한 번쯤은 지내볼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결국은 기도를 합니다. 교회도 매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살아계시긴 한 건지 왜 나를 아프게 했는지 정말 왜 나를 선택했는지 정말 이 무서운 질병 속에서 제가 쓰러지는 병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직장을 다시 다니기 위해서 어머니의 잔소리도 듣기 싫고 미안한 거예요. 매번 약값을 제공해 주는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교통사고는 나시고 때마침 정말 이제 대학교 등록금도 직접 내가 벌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정 환경에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제가 선택한 길은요. 이왕이면 어머니 교회 나가자고 계속 아픈 거를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지 않겠어? 하는데도 저는 그 잔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죠. 교회도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안 고쳐줬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난 상태에서 결국은 혼자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전공은요. 소방행정학과라는 소방시설에 대한 원리를 공부를 하는 전공이었는데 그렇게 소방시설 점검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갑니다. 그때 당시에 월급이 얼마였냐면요. 제가 방위산업체에서 주간 야간 근무 1년 2개월 동안 하면서 140만 원을 받았었어요. 굉장히 적죠. 근데 이 소방시설 점검을 하면서 받는 주간만 하는 급여는 120만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적은 급여였어요. 근데 제가 서울이 집도 없고 친척도 없고 지원받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몸은 또 아프고 또 언제 쓰러지면 우리 소방 나를 채용해 주신 사장님께서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해야 될지 전혀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을 얘기하면 과연 사장님께서 저를 받아주셨을까요? 안 받아주셨을까요? 제가 저의 아픔을 얘기하면 사장님께서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안 받아주십니다. 네, 제가 이걸 아픈 것을 속이고 1년을 넘게 다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후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1년 동안 사실 거주해야 되는 이 숙박비 이거는 실제 30만 원 정도 되는 이 지하 반지하 막 침수되는 비가 오면 막 침수되는 이 방에서 혼자서 이렇게 서럽게 지내면서 1년을 채웠어요. 어떻게든 경력은 언제든지 1년 이상을 채워야만 거의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사장님한테 저 몸도 안 좋고요.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원룸에서도 이 지하방에서도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적은 급여로 유지하기에는 내 품위 유지를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더니 결국은 사장님께서 저의 어떤 것을 인정을 해줬을까요? 여기서 상품권 하나 나갈게요. 네. 네. 솔직함인가요? 아니면 저의 솔직함을 구분 짓는다면 그걸 종합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진실함?
종합적으로 고백. 정직함, 솔직함, 성실함 이걸 종합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와우! 인성 나왔어요. 인성. 이 친구 빨리 나오세요. 아, 우리 또 여기 자매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인품보다는 인성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취업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언급해 줄 거예요. 굉장히 지루하지만 재밌을 수도 있고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요. 인성이에요. 면접을 볼 때도 인성을 먼저 보고요. 자기소개서를 과연 볼까요? 안 볼까요? 보나요? 볼까요? 제가 지금 경력이 12년, 13년 차 과장의 이제 직급으로 3년 차의 직급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현재 한 분 계시네요. 네. 회사 많은 친구가 있어요. 사실 회사 제조업도 있고요. 금융업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업도 있고요. 사업도 할 수 있죠. 본인 스스로가. 근데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일을 안 해도 되는 조건 세 가지예요. 1번 금수저. 둘째 뭐였죠? 기억 안 나나요? 네? 일을 안 해도 돼. 그렇죠. 딩동댕. 그 다음에 셋째가 뭐였죠? 기억 안 나시나요? 네, 정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자매님 두 번째 맞추셨기 때문에 스타벅스 하나 또 이렇게 가져가십시오. 하나에 10만 원짜리예요. 10만 원짜리야 이거 하나에. 비싼 거예요. 저 돈 많이 벌어요. 네, 저 돈 직장인으로서 진짜 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게 사실 정보밖에 없습니다. 예,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금수저여도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조건에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적합해야만 일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아무쪼록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제가 자기소개서를 아까 보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안 봅니다. 네, 가장 먼저 보는 건 이력서예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들어가는 내용들은 우리가 면접 볼 때 들어가는 내용들을 언급해서 뭘 하죠? 네? 어떤 거? 질의응답 하나요? 네. 그러면은 질의응답 하기 전에 첫 번째 순서가 뭘까요? 맞추시는 분? 네. 자기소개 누구예요? 너무 많아. 그러면 안 돼. 그럼 골프공이야 이거. 그렇게 해서 1분 자기소개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한 번씩 써보신 분 계신가요? 네, 써보신 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자기소개서가 기업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중소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대기업이냐에 대한 1분 자기소개서가 내가 한번 이 학창 시절, 대학 시절에 한번 제대로 교육 받아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를 평생 동안 이직하면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교육을 아마 학교에서도 교육을 레크레이션 강사 모셔가지고 한 번씩은 시켜주실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제대로 된 결과물을 누군가가 내가 직접 제대로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볼까봐 창피해서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잘 써놨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학교 학창시절 때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기업까지 공무원까지도 사실 합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에 다니는 목적은 뭘까요? 회사에 다니는 목적이 뭐죠? 돈 벌려고 갑니다. 누가 지원했죠? 내가 지원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간의 관계도 있어야 되고요. 복리 후생 또 지원이 얼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 나는 무조건 내 역량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대기업을 간 친구가 정말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중소기업에 가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같이 생산직을 진행을 하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저의 경험을 다시 이제 넘어갈게요. 저의 경험을 다시 넘어가면 소방시설 점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였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사장님께 저의 숙박비 이거 너무 비싸서요. 저 집도 사실 좋은데 풀옵션으로 살고 싶었는데 밥해 먹는 것도 힘들고 감기 한 번 걸리면 회사 나오기 너무 싫습니다. 이거 돈을 올려주시든지 아니면은 약값이라도 대주시든지 아니면 그만두겠습니다. 당당해졌어요. 1년밖에 안 된 23살 친구가 나이 50대 되신 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녀석 봐라. 그럼 내가 너한테 풀옵션 기숙사를 하나 원룸으로 제공해 주겠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 너가 여기에서 계속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더 점진했으면 좋겠다. 너의 역량을 강화시켰으면 좋겠어. 그렇게 아버지 같은 조언을 한마디 들었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2년째가 되는 날 일단 너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 너가 지잡대 출신이지만 서울대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은 자격증이야. 면허증이야. 교육도 있고요. 그죠? 저는 공대 출신이에요. 맞나요? 소방이기 때문에 공대 출신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조건이라는 게 붙잖아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많이 찾아봅니다. 혼자 스스로 누군가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찾아봐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무언가가 자꾸 하나가 빠져. 돈이 없어서 시험을 못 봐. 주일날 매번 시험을 보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결국은 3년을 더 넘게 다닙니다.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사도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설치된 건물에 소방시설을 실제로 기동을 해보는 업무를 하면서 아르바이트였지만 제가 주임직급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주임직급이라는 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회사의 직급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 회사의 직급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사원으로 시작하죠. 사원.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대리로 올라갑니다. 대리 위에 과장, 과장 위에 차장, 차장 위에 부장, 부장 위에 상무, 상무 위에 부사장, 부사장 위에 사장, 사장 위에 부회장, 부회장 위에 회장이 있어요. 그러면 중견기업은요, 사원 위에 주임, 주임 위에 계장이 있고요. 계장 위에 대리가 있습니다. 대리 위에 과장이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지만 이제 윗선에서 이사라는 직급이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수석이라는 직급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대기업은요. 대기업은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요즘은 다 통합을 시켰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프로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김도영 프로? 그러면 SK에서는요 매니저라고 통합을 시킵니다. 같은 매니저가 아니에요. 김도영 매니저하고 김우중 매니저하고는 좀 차이가 커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알게 된 거는 제가 생산직부터 이렇게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하청업체라는 개념도 있고요. 들어보셨나요? 원청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도급업체 또는 수급업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원청이고 어디까지가 하청이냐 보면은 현대자동차는 다 아실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원청이 됩니다. 그리고 1차 벤더에 들어보신 분 현대파워텍, 글로비스, 다이모스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직접 일해보지 않고서는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학교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아산의 현대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우리 나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한다면은 저의 인생 방향은 좀 달라졌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알게 됐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제가 현대자동차 원청 그리고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근무했던 그 방위산업체는 3차 벤더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 원청에서는 자동차를 만들고요. 그러면 이 자동차 부품들이 핸들도 있어야 되고요. 카시트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엔진도 있어야 되고요. 미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각각 이 문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로 나누게 되는데 원청에서는 1차한테 일을 떠넘겨요. 이것 좀 너희가 만들어줘. 그러면 1차 벤더가 10개에서 이제 완성을 핸들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미션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만들어요. 그럼 2차에서는 누가 시킬까요? 1차 벤더에서 니들이 이 안에 미션에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해줘. 그러면 여기 안에 2차 벤더에서는 또 3차한테 넘깁니다. 쬐끄만 볼트 하나를 너희들이 만들어줘. 맞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순차적으로 뭐 직장인들이 많이 생기고 또 올라올수록 점점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대기업까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실제적으로 근무를 해보니까 무거워요. 사람들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생산품을 만들 때는 인성들이 불안합니다. 험악해요. 대신에 이 험악한 이유가 위험하니까 험악한 거예요. 그만큼 협력도 잘 됩니다. 단결력이라는 게 있어요. 으쌰으쌰 그래 우리 잘해보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도 어때요? 하다 보면 정말 지쳐요. 땀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못 버티는 이유도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면 아까 외국계 다시 3차 벤더로 넘어오면 급여는요?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은 급여였어요. 급여 과연 현대자동차를 가느냐? 제가 아산의 온양 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녔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금속노조 조합에게 돈을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이 밭농사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수확한 그 수확물로 이제 돈을 버셔가지고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노조원에게 지급을 하니까 이렇게 취직을 하더라고요. 생산직으로. 어떻게 이왕이면은 대감집 노예라고 해가지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대감집 노예로서 내가 실제적으로 2억 원을 어머니 아버지께서 주셨지만 한 달에 받아가는 급여가 굉장히 높아요. 실제적으로 세금 제하고 한 300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처음 근무하는 직원 치고 많이 주는 급여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느꼈던 게 나는 포기해야 되나? 라고 느낄 수 있죠. 근데 저의 의지력은요 굉장히 몸이 안 좋았던 이 과거를 딛기 위해서 이런 간절함이 저를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험악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경험해본 인턴으로 업체는요 삼성전자도 진행을 해봤고요, 현대제철에서도 근무를 해봤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무게가 많이 나가면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하구나. 그만큼 사고도 많이 나는구나. 더 크게 다치고요. 무게가 가벼우면 가볍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우리 오퍼레이터 분들, 생산하시는 여성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 보게 되면 무게가 가볍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심리가 안정적인가요?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어떠실까요? 그 무게가 가벼운 반도체라는 PCB라는 유리 기판이라는 우리 TV의 액정을 만드는 이 기판에서도요, 굉장히 사실 한 장 한 장 따지게 되면 자동차 부품보다는 굉장히 가벼워요. 일이 흥미가 떨어집니다. 내가 무거우면 무거운 만큼 열심히 이게 정신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무게가 가벼울수록 정신적으로 내가 심심해요. 뭐 일하는 것 같지도 않네. 결국은 삼성전자 직원들도 돈 굉장히 많이 받아갑니다. 300만 원씩 가져가요. 그런데 제가 느낀 바는 뭘까요? 이 심리가 사람들이 흥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흥미를 찾을까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괴롭힘을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 괴롭힘으로써 나의 희열을 느끼기 위한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도 저는 안전관리자로서 많이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업종을 전환하면 전환할수록 안전관리자는 몸값이 올라갑니다. 경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 근데도 불구하고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일에서 끝은 항상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일을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끝은 과연 업무의 끝은 어디인지에 대한 이 순서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실 중간에 내가 끝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고 결국은 이 포기하는 습관, 그만둬야 되겠다. 아, 저 사람 별로네. 잘 안 알려준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먼저 자리 잡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어떻게 내가 이 사람한테 안내를 해주면 정말 잘 대응해 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면접 볼 때 어때요? 저 뽑아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절하죠. 근데 어때요? 또 간절함이 어떻게 보면 또 실패로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간절함은 있지만 나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의 전공은 소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아까 제가 처음 근무했던 소방시설 점검으로 아르바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이제 3년차 넘어가서 주임 직급을 달고요. 그때 늦가기로 28살이 되었을 때 3학년으로 복학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기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맞췄는데 여기서 그냥 자격증만 취득하고 하느냐. 결국엔 학력이라는 이 기로에서 저는 대표님, 사장님의 말씀을, 조언을 듣고 학교로 갑니다. 너가 나온 거랑 안 나온 거랑의 차이는 정말 크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의 기술을 인정할지언정 너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듣고 결국은 3학년으로 28살에 복학을 해요. 지금 제가 38입니다. 빨리 학교를 갔기 때문에 근데도 경력은 계속 쌓였죠. 제가 주임 직급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였지만 어느 정도 이 아르바이트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 결국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정말 뭐 이렇게 지방 대학교였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스스로가 내 자신한테 무시받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이전에 생산직을 경험했던 걸로 정말 나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주된 목적을 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결국은 2년 동안의 우수 장학생으로, 그리고 그 장학생으로도 또 국가 근로 장학생이라고 해서 장학급을 받고
그리고 국가 장학생으로 근무도 시켜줬습니다. 그때 교양 수업에 이제 골프를 이제 학생들하고 교수님하고 같이 안내를 해주면서 제가 교육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쉽게 포기하더라고요. 운동하는 것도 포기를 하고, 그리고 다니면서도 저보다 군대 갔다 온 친구가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4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8살에 제가 3학년이었는데, 그렇게 시작했던 이제 골프 수업과 골프 레슨과, 그리고 방학 시간에는 이제 일일 알바를 생산직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꾸준하게 약값을 벌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친구가 이제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저 조언을 구했어요. 조언을 한 게 아니라, 저 이번에 졸업하는데 사실 전공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뭐 아르바이트라고는 뭐 편의점하고 뭐 택배 아르바이트 해보고 했었지만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기술을 쌓기 위해서 폴리텍 대학으로 진학하려 합니다. 대학교 4년제를 졸업하고요. 다시 폴리텍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전공하고 맞지 않는다고. 네, 그런 친구 보면서 이미 결정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결정이거든요. 나의 결정인데, 결정을 하고 난 상태에서 나한테 이 조언을 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친구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 경험해봐라. 열심히 뭐 간절함이 있으면 언젠가 뭐 또 그 기술대로 더 좋은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너의 능력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어, 뭐 해가지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도 그 친구가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까 못 됐습니다. 망했어요. 예, 결국엔 코인이랑 주식이랑 손을 대가지고 빚은 빚대로 생기고, 결국에는 부모님의 등골 빨아먹고, 등록금대로 다 나갔고, 결국에는 손해 본 금액이 어마무지하죠. 제가 대학교 등록금을 이미 직장에서 차곡차곡 모아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저희 어머니께는 100만 원씩의 돈을 꾸준히 지급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렇게 우수 장학생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대학원에 전액 장학금으로 너를 추천하겠다. 대학원을 갈래? 아니면 최고의 소방시설 최고의 1등 직장으로 취직을 할래? 그렇게 해서 이제 늦게 이제 들어왔지만 인정을 다 해주셨고요. 늦었지만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친구들한테 양보를 해야 되나요? 같이 졸업하는 동기들한테 이 사회라는 거는요, 모일사자에 모일회자를 써서 공동체 집단입니다. 네. 근데 누군가 하나는 들어가지 못하거나 누군가 하나는 또 손가락을 빨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경쟁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지금의 현재 여러분들의 단계인데요. 내 친구를 돈 앞에서 무시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내성적인 친구고요. 온순합니다. 싫은 소리도 잘 못해요. 상대방한테 정말 크게도 소리도 못 지르고, 한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취직은 너가 해. 양보합니다. 내가 대학원을 갈게.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가려는 친구들은 인성이 아예 달라 보입니다.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20대 차이 나시는 분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는 인성이 달리 보여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정말 그렇게 해서 대학원을 추천받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안전 환경이라는 이 융합
기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왜 선택을 했는지 혹시 맞추실 수 있을까요? 왜 소방 전공에서 소방이라는 소방 안전의 전공에서 왜 대학원의 안전 환경이라는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됐는지, 취직을 안 하고 왜 선택했을까요? 더 배우고 싶어서? 맞습니다. 나오셔요. 이거 스타벅스 드려야죠. 더 배워야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간결한 거지만 저는 저의 자신에 대해서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특출난 역량을 가지고 싶었어요. 저의 장점을 살리고 싶었던 거죠. 내가 전공은 소방이었지만 다양하게 안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도 나를 무시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해서 전공을 선택했고요. 결국은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하면서 지원금을 받았고, 그리고 인턴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돈을 또 벌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는 게 가장 취업이 1번이고요. 저라면 2번이 연애일 것 같아요. 네, 연애도 해야 되고요. 저는 공부도 해야 되고요. 자격증, 기사 자격증을 몇 개나 땄을까요? 기사 자격증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기사 자격증을 6개를 취득을 합니다. 그 4년의 기간 동안 기사 자격증을 6개를 취득하면서 기술사 1차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기술사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사. 근데 이 자격증이라는 게 참 가정생활도 꾸려야 되고 하는 게 공부에만 매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기술사를 포기를 하고 직장을 선택을 해요. 그렇게 시작했던 이제 중소기업의 이제 발전소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1년 정도를 다니다가 사망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제가 안전관리자로 들어갔는데 사망을 했어요. 누가? 작업자가.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에 이제 그 노란 탱크롤이, 혹시 차량 이동하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가보면은 이제 화학물질을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장 안내에는 저장 탱크라는 탱크 사이즈에 네모난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업장에서 받아오기 위해서는 이제 이동 탱크라는 것을 운반자를 통해서 들여옵니다. 근데 이 화학물질은요, 인화성 액체는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빨아들이면 찌그러지거나, 우리가 페트병을, 안에 빈 페트병을 빨아들이게 되면 쪼그라들죠. 그 원리처럼 이 탱크로리도 다 찌그러집니다. 탱크로리 하나에 2억 5천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화학물질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약 한 3억 원 가량의 비용이 손실이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동할 때는 누출되지 않도록 그 맨홀이라는 거를, 뚜껑을 닫아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위에 윗모습에 보시게 되면 그 맨홀이 보여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작업자가 그 맨홀을 찌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개방을 합니다. 공기를 순환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인화성 액체는요, 전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화재가 폭발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지라는 이런 클램프라는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접치를 실시하게 되면 이제 정전기가 땅으로 꺼지게끔 해서 원리를 이용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작업하던 작업자는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시다가 안전벨트 들어보셨나요? 네, 자동차에도 안전벨트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안전대를 착용하셨어야 했는데 교육은 제가 다 해드렸고 했는데도 실제로 작업하실 때는 이행을 안 하십니다. 네, 빨리빨리 하고 어차피 이전에도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그 50대 분이 탱크로리 위에서, 높이는 2m밖에 안 돼요. 2m에서 높이는 사람이 일부러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안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착지를
잘하면 돼요. 그런데 미끄러져 가지고 뒤로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사람은 그 높이에서 머리 쪽으로 추락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결국은 떨어질 때는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할 때는 이 뒤통수가 이렇게 추락을 하셔서 사망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안전관리자도 책임이 막중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전공에서도 산업안전학과 많이 있죠. 예. 그리고 뭐 소방학과도 있고요. 한데도 불구하고 취직이 잘 된다더라, 자격증만 따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더라 하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책임감도 막중하고요. 급여가 이직할 때마다 올라가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의 막중한 책임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그 병원에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구급차를 신고를 했고요. 구급차를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소방서에서도 경찰서에 연락을 합니다. 이분이 지금 심각하다, 위중 상태가. 결국은 경찰서에 이제 연락이 가고 저는 구급차를 타고 중환자실로 이동을 했는데요. 중환자실에 수술을 하는 동안 기다리다가 50대 중반에 남편이셨기 때문에 배우자분이 오셨고요. 그리고 자녀 두 분이 20대 초에 자녀 두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지 뭐 해가지고 회사에다가 전화를 일단 했죠.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회사를 믿을 수 있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2011년이었나요? 2011년? 12년쯤 됐던 것 같은데 결국은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이 법령사항에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 안전관리자는요, 1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1억이 없으면 징역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대학원 교수님들도 징역을 갔다 오신 분이 계셨어요. 예,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빠져나갈 구멍을 궁리를 합니다. 그러려고 이미 공부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려고 공부를 한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행했던 교육 그리고 확인은 뭘로 했을까요? CCTV로 확인을 합니다. 네, 알면서도 무마시킨 거는 회사 잘못이에요. 제가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은 작업자가 준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건 작업자의 귀책과 회사의 귀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관리자로서의 수행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경찰서에서 형사조사를 받을 때 빠져나가게 됩니다. 제가 결국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배우자분을 안정을 시킬 수 있을까? 처음 저를 회사 사람으로 보게 되는데 살려내. 결국은 제가 경찰서로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는 시간 동안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우자분께 굉장히 죄송했어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산업재해라는 그 보상보험을 처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내가 나이가 얼마나 되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정년까지는 얼마나 되는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내 나이가 정말 젊으면 받는 급여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계산을 해서 산재보상보험이라는 것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알아가셔야 될 거는 산재보험의 종류는 5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병원비, 요양급여,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 걸로 인해서 받는 쉬는 기간 동안 월급을 못 받기 때문에 휴업급여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등급이 1급부터 14급까지 있는데 장애급여가 있고요. 네 번째는 간병인급여예요. 간병인을 써야 됩니다. 정말 몸이 척추가 망가졌거나 식물인간이 됐거나. 그럼 마지막 5번째는요. 유족급여라고 표현을 해요. 결국은
그 배우자는 유족급여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받게 될까요? 정해져 있어요.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끝은 2억 5천만 원이에요. 평균적으로 2억 5천만 원이 끝이고요. 그분 나이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2억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겠다 배우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제가 회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상처를 받았죠. 결국은 이 회사 못 다니겠다, 이직한다 해가지고 퇴사를 결정함과 동시에 배우자분께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잘못한 게 있었나요? 그 상황에서? 없었죠. 근데 무릎을 꿇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원활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해가지고 A의 마음의 인정을 다 내려놓고요, 결국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소송을 준비하시죠. 네, 법원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법원 가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네, 어떠신가요 법원 가면? 맞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네, 정말 무서워요. 저도 뭐 이렇게 가봤지만 교도소도 한번 가봤거든요. 소방시설 점검한다고 사람들이 제 엉덩이만 이렇게 쳐다보는 시선들이 느껴지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법원에 가서 제가 증인이 되어주기로 합니다. 제가 안전관리했던 이 내용들을 근거로 회사에서 제 자료이면서 회사의 소유물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와서 퇴사를 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그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CCTV는 회사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증거 자료로 쓸 수가 없어요, 배우자 입장에서. 그러면 여기서 많이 느끼겠죠. 행여나 누군가의 친구가 뭐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거나 했을 때도 항상 증거물, 증인이 필요하게 돼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목격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CCTV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블랙박스라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격자는 아니지만 증인으로서 이 회사의 귀책 사유를 발언합니다. 결국은 이 배우자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20대 자녀들을 양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법원 2년간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증인으로서 이미 다 판결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1억 원의 보상을 지급해라. 처음에는 우리 배우자분께서 5천만 원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저는 5천만 원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도 저는 근로자 편에 설 수도 있고요, 회사 편에 설 수도 있는 이 중립자예요. 요즘 제가 이렇게 퇴사를 하고 나서 느꼈던 거지만 정말 다양하게 많이 알아야 되겠다. 보건 쪽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 쪽에 대해서도 공학적인 부분은 내가 모두 꿰차야지만 무시받지 않겠구나 라는 거를 항상 느끼고 있었어요. 결국은 두 번째 회사가요, 1000인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가게 됩니다. 1000명이 근로자가 1000명이에요.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다치는 친구들,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친구들 열어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정말 다치면 안 되겠구나. 내 동생같이, 친동생같이, 나의 동료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많이 다치고 회사의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나중에는 문제점을 고발해요. 고발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회사의 문제점을 신고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디에다가 신고하죠? 네? 경찰한테 신고하나요? 회사의 법적인 문제점을 회사 관리해 주는데, 네, 정말 이렇게 우리가 공부가 많이 안 했구나, 공부 안 했구나 티가 나네요. 정부의 부처
도 많이 아실 거예요. 뭐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뭐 들어보셨나요? 네. 법학과 출신이라 그러면은 이거 다 싹 꿰고 있어요. 근데 저는 법학과도 아니고요. 제 스스로가 노력해서 얻은 저에 대한 노하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고하는 친구들 결국은 인정을 하죠. 회사에서도 과태료 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회사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근로자만 손해를 보고 나가게 되는 우물쭈물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느낀 거지만 제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 책임을 넘기는 같은 동료끼리도 업무에 책임을 넘긴다고 공을 던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공을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고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내가 정말 속된 말로 똥구멍이 빨개진다고 표현을 해요. 정말 난이도가 높고요. 그리고 그 공을 회사에서 나를 인정해주기 위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여러 번 겪은 친구들은 정말 단련이 되어 있는데 그걸 겪지 못한 친구들은 멘탈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퇴사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요. 결국은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 위에 사수분이 책임을 저에게 떠넘깁니다. 너가 책임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여기 회사 생활 더러워서 못하겠어요. 떳떳하게 얘기하고요. 항상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늘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했던 거. 근데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할 때는요. 정말 면접 볼 때는 인성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나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보고 자기소개서는 1분 자기소개만 정말 잘한다면 내가 당당하구나. 얘 일 좀 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 자기소개서 열심히 성장과정 준비하고요. 당연히 요즘은 AI 챗 GPT에 입력하면 성장과정 좀 써줘. 그럼 다 써줘요. 그거 가지고 그냥 풋풋해서 형식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 번째 기업인 대기업으로 이제 가죠. SK.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저 역량이요? 이미 충분합니다. 더 이상 자격증도 딸 필요도 없었고요. 그리고 오로지 남은 건 자신감밖에 없었어요. 떳떳하게 합니다. 그 이력서를 준비할 때요. 항상 1년 이상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1년 이상을 하게 되면요. 그거를 성장 과정으로 아무것도 경력이 없었어도 내 자신감의 내용이 같이 동조가 돼서 한다고 하면 그 경험을 살려서 과정을 적어나가는 게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다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차를 설계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까요? 수행하는 사람이 많이 벌까요? 아니면 정비하는 사람이 많이 벌까요? 아니요. 설계가 가장 작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인가요? 네. 정비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정답은 판매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여기서는 설계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장 똑똑한 거는 설계하는 사람이 똑똑하겠죠. 그 다음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일까요?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의 능력이라고 역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인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난이도가 있는 이 회사에서는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결국은 생산직으로 기계의 일부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엔요. 정비하는 사람 기술 인정해줘요. 설비를 고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설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보면 이거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관리하는 능력도 조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에서는요, 위험성 평가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정말 위험하구나. 그러면은 이 관리적으로
첫 번째 이 설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 대책이 1번 제거해야 돼, 2번 다른 설비로 대체하면 안 돼, 3번 뭘까요? 3번, 여기서 3번, 네? 공학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그럼 방호장치를 설치하면 되잖아. 방호장치를 안 다치게, 사람들이 운전하더라도 안 다치게 방호장치를 설치하거나.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 그거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면 되잖아요. 관리적으로, 관리적 요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정말 안 되겠어, 너 보호구 끼고 해, 안 다치게 최소화시키자. 이게 5단계로 이렇게 개선에 대한 방법이 생기게 되는데, 결국은 이 사업장 내에서 사람 관계도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는 위험성 평가라는 거를 사람한테 대입시켜보자. 첫 번째, 제거. 살인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근데 삼성전자에서는요,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넷플릭스 트리거 보신 분 계신가요? 트리거, 예, 한 분 계시네요. 이 트리거라는 거는요, 내가 계획했거나 계획하지 않았거나 이 조작된 이 마음을 실행에 옮기는 거를 영어로 트리거라고 표현해요. 정신적인, 육체적인. 근데 이 트리거를 누구나 심리 단계에 가지고 있다. 이 심리적 요인을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여기 내 마음속의 방아쇠를 당기는 걸로 해서 이제 액션, 총을 사용하는 드라마로 연결이 되었는데, 인간의 그 욕구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 돼요. 5단계로 좀 분류가 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나요? 재미있으신가요, 그래도? 네, 다행이네요. 인간의 욕구는요, 우리나 누구나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자는 거. 두 번째 욕구요, 안전 욕구입니다. 누구나 다 안전해야 돼요. 세 번째 욕구는 사회적인 욕구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 미국의 심리학자가 그 8단계 요인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 인간을 분석한 심리의 내용을 이 욕구에 담아서 내용을 했는데, 사회적 욕구까지 3단계를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존경받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이 네 번째가 존경받고 싶은 욕구, 칭찬받고 싶은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그러면 다섯 번째는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자아실현 욕구라고 표현해요. 더 예시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간은 태어납니다. 응애 아이 때부터 태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뭘 할 수 있죠? 먹고 자고 싸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 2년이 될 때쯤에는 걸으려고 아장아장하죠. 엉덩방아 찍기 싫어가지고 다리에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항상 안전해야 돼. 엄마 만나러 이렇게 밥상 식탁 옆에 갔더니 머리 부딪혔어. 울고. 결국은 울면 안 돼요. 힘을 줘요. 안 부딪히려고. 내 안전을 생각해야 돼. 이제는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욕구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이제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중학교도 가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여자친구도 사귀어야 되고요. 부모님 간의 관계도 사회적 욕구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이 세 가지 욕구를 충족하고 있지만, 네 번째부터는 사실 힘들어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께 인정받을 수 있지? 사회로부터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섯 번째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정말 난 잘 살았구나 라고 한다면, 만족하는 삶, 행복을 추구하는 삶. 만족과 행복의 차이도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만족은요, 장기적으로 끝나는데요, 행복은 단기적인 상황입니다. 네, 행복은 정말 단기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점은
이 사람의 심리에서 결국은 사회적인 욕구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피라미드 형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내가 그리고 학창 시절 때 괴롭힘도 받았고요. 그리고 가정적인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 뭐 질병도 있었고 뭐 어머니 아버지에게 구타도 당했고요.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결국은 2단계에서 무너지고 1단계에서도 다 무너지게 돼요. 인생이 이제 피폐해집니다. 결국은 누구나 다 안전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전하기 위한 절차를 가지죠. 근데 결국은 서로 모여있는 공간 안에서 이 공동체 집단 안에서 결국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내가 정말 지위도 얻고 싶고 권위도 얻고 싶고 이 직원들로부터 내가 정말 싸움도 잘하고요. 능력도 좋고요.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직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직무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실까요?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우리 심리가 부여된 직무가 있어요. 첫 번째. 예? 대통령. 오, 연예인 누구예요? 연예인. 연예인 나오셔요. 연예인 나오셔야지. 아, 축하드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예인도 하고 여기 계신 목사님도 존경받고 싶은 욕구에 해당이 하나 됩니다. 유튜버도 마찬가지고요. 네, 교수,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존경받고 싶은 직무. 근데 누구나 도전하고 싶지만 도전할 수 없죠. 네, 나의 그릇이 요거밖에 안 돼. 누구는 요거밖에 안 되고 누구는 요만한 이런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만 담을 수 있는 저처럼 소방과 안전, 환경, 보건에 대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이 그릇을 마련해야 되는데 정말 나의 그릇은 어떻게 되는지 본인 스스로가 내가 가장 중요한 이런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대기업을 제가 가기 위해서요. 어떻게 내용을 썼을까요? 이력서에다가 했던 거 경력 포장 잘합니다. 정말 뭐 자격증도 있겠다. 영어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토익이나 토픽 뭐 이런 것들은 뭐 스피킹 같은 것들은 공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를 하나 더 추가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가장 어필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거 그리고 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1분 자기소개 때 얘기해야 돼요. 이 멘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면 이 사람은 발각이 됩니다. 정말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요. 이 1분 자기소개 때 결국은 거짓말로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짓말로 속여서 입사한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빨리 회사를 그만둬요. 정말 빨리 그만둡니다. 네, 점심 먹고 나가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제가 제조업에 다니는 동안 택배 아르바이트 하다가 왔는데 이제는 정착을 하고 싶었습니다 했는데도 결국은 그 힘든 일을 하고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생산직을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생산직을 무시하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양한 직무로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실패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 보면서 느낀 바가 사람을 항상 배려하자, 인정하자. 존중과 존경의 차이. 우리가 존중은 뭘까요? 존중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계신가요? 이거 맞추면은 스타벅스 2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 존중. 손 들고 손 들고.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오,
그래도 정답에 좀 와닿았기 때문에 한 장만 드릴게요.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런 거 드려야지 또 학생들이 좋아하지.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존중은요, 상대방을 인정하고요, 배려하고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럼 존경은 뭘까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배우고 싶은 거? 조금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개만 좀 이거 맞췄으면 3개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존경심이 너무 없어. 이쪽으로 해서 보셔. 그래도 하나 드릴게요. 닮아가고 싶은 틀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 번 받으셨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요. 존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존경은요, 상대방을 경이롭게 생각하고요. 네, 맞나요? 네,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존경. 근데 생산직을 제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적처럼 일어나고요. 저의 질병이요, 어느덧 그때 소방시설 아르바이트 때 사라졌어요. 약을 다 끊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어가지고 결국에 끊었어요. 네. 그 약을 먹으면 사실 우울증도 많이 유발이 됐고 자살 충동까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이 의자 위에 올라가서 목매달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참 수행해 가는데 다 이제 벼랑 끝에 모여 있죠. 앞으로 취업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과연 내가 모르면 누가 알지? 나를 어필해야 되는데 과연 자신감은 있는가? 저 정말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전관리자를 하면서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직원들 통해서 같이 브레인스토밍, 이 창의적인 생각을 논하는 데 있어서 얘기하는, 소통하는 기법의 하나인데요. 이 브레인스토밍, 비판하지 말 것, 그리고 자유롭게 발언할 것, 그리고 대량으로 발언할 것, 그리고 수정해서 발언하더라도 인정해 줄 것. 예, 이렇게 하면요, 항상 무엇든지 간에 창의적인 생각을 좀 높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근접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이런 회의만으로도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해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기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전에 잘 모릅니다. 누구나 다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니까 막 승질을 내고 결국에는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런데도요, 저도 느끼는 거지만 안전관리자도요, 같은 안전관리자가 아니에요. 서로 법을 달리 해석하고요, 그리고 서로 목표는 같은데 다른 방향으로, 과정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말 틀렸다, 내 자신이 틀린 건가? 후회하면 이미 그땐 늦어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심리적인 욕구에 다다른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봐야 되고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대기업 삼성전자에서도요, 사람들 결국은 아까 제가 위험성 평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1단계 제거, 사업장 내 식음료 반입 가능한가요? 식음료 반입 가능한가요? 이게 처음에 삼성전자에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왜 식음료를 반입하지 말아야 되는가? 최초로 나왔었는데 여직원들끼리 소통을 하다가 결국엔 일에 흥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 들어온 여직원, 밑에 사원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네, 괴롭힙니다. 여자들 시샘 질투 많이 하죠. 남자들도요, 정말 많이 합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인간 심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도 좀 나를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한, 이 사람도 똑같이 그 욕구를 충족해야만 돼요. 근데 같이 기회는 위기하고
병행해서 돌아옵니다. 분노도 하고요, 좌절도 하고요, 화도 나고요, 공포에도 질리고요. 네, 혼자 뭐 시샘도 하고 질투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내 안에 트리거를 당기게 돼요. 결국은 이 괴롭힘 받았던 삼성전자의 여직원 어떻게 했을까요? 반도체 회사는요 굉장히 위험한 3대 강산이라고 해가지고 불산, 황산, 염산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병에다가 집어 넣어놓습니다. 몰래. 네, 제거하기 위해서. 네, 결국은 사망으로 이어져요. 다 녹아내립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사고도 또 있어요. 이거를 불산을 담으면 사실 부식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뼈를 녹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우리 생수병에다가 몰래 물처럼 투명한 액체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물과 동일한 색상으로 담아가지고 정말 내가 너 죽고 나 죽는다 이런 트리거까지 오기까지는 결국은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네, 사람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항상 헐뜯기만 하고 이간질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사회생활은요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나쁜 행동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영리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내가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남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겠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플 때도 오지도 않았고요. 아무도 저를 멀리했고요. 결국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네, 예수님 한 분만이 저의 인생의 최대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만 정말 어렵죠. 운이 70%, 노력이 30%, 운칠기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대기업은요 운칠기삼이에요. 전문대 나왔어도 지원하면 학교 갈 수도 있고요. 근데 결국 제가 알아낸 대기업의 이제 특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가면서 느꼈던 건요, 다양한 중소기업은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동료들 간의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저희가 돈을 벌러 간 목적도 있지만 일을 하러 간 목적도 있어요. 근데 성실하게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일을 넘기는 친구가 있습니다. 일을 떠넘겨요. 네, 동료들 간의 우위를 이용해 가지고 일을 떠넘기는 거. 결국은 그 일을 한 만큼 인정을 해주지도 않고요. 성과도 없고요. 그리고 급여가 적어요. 중견기업은요,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그 부서들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인사, 총무, 회계, 영업, 연구, 안전관리, 구매 많이 알고 계신가요? 혹시 다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은 이 회사의 끝을 알아야지 내가 끝도 없는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뭐 두려움에 떨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생산직 나중에 나이 먹어서 들어가게 되면요, 굉장히 뭐 사람들이 주변에서는 무시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관리직으로서 사람을 다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관리직 역량을 쌓을 수 있는지 정말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요, 전문적인 이 체계로서 각각 부서에 내 직무에 맞게끔 업무를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야 돼요. 사실 그 업무의 하나의 직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이 끝도 없어요. 그 그릇을 다 담아내려면요, 내 역량도 갖춰져야 되고 나의 머리도 뛰어나야 돼요. 제가 대기업 SK를 갔더니 서울대 출신들 생산직이 있었고요, 고려대 출신 생산직들 보면서 왜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서 이러고 계시나 속으로는 좀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나름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업에 이 귀천이 없나요? 있나요?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그래도 직업에 귀천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분들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가지고 결국은 이 대기업에서 내 역량이 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사람들하고의 대립이 일어납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해줘. 좋게 얘기해 줬으면 했을 텐데 좋게 얘기해 주질 않죠. 네, 다 똑똑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대기업을 그만두게 되고 다시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갔다가 지금 외국계 기업으로 지금은 테일러메이드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교육을 할 때 이제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은밀하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직원들이 저를 악용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정말 얘가 선하고 그래도 예수쟁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용합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거요. 정말 인간 욕구의 한계에 다다라가지고 저도 트리거를 몇 번이나 이렇게 자제했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요, 트리거를 정말 자제를 잘합니다. 인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 인내심을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내가 결혼을 하든지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더라도 잘 모르더라도 누군가가 상처를 주더라도요, 정말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혼자서 눈물, 약점을 절대로 보이면 안 됩니다. 제가 아프다고 처음에 얘기했었죠. 아프다고 해가지고 저를 취직시켜 줄까요? 얘기했으면 절대 안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마음의 안정을, 이 심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언급하면서 교회에 나가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스스로 한 번씩 돌아보라는 이런, 우리 치유를 받기 위해서 결국은 다 예수님 믿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네, 저도 가르치고 있어요. 또 그리고 기도로 간구하고요. 이 직원들 최대한 안 다치고 안전하게 퇴사하더라도 나쁜 마음을 먹더라도 그래도 항상 평가해주고 높게 평가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자 했는데도 사실 돌아서면 다시 한번 추락하고 또 다시 일어서고 이 순환이 반복이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에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목사님이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길게 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런 경험을 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만의 수고하셨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저기 질문 즉답 취업의 준비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고 싶은 분 있으면은 어떻게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취업에 대해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김우정 형제님한테 뭐 대화 이야기 속에서 있었습니다. 직접 묻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네. 자격증은 많이 따면 좋은가요? 자격증이요? 네. 자격증이 많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량이 되면은 자격증을 따면 도움은 됩니다. 다만 자격증을 많이 땄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력서에다 다 적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걸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회사에서는 정확성을 좋아해요. 다양성도 좋아하지만요, 정확성을 더 선호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지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성을 갖추기 위해 하나의 자격증을 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저는 20살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좋아하는 일을 먼저 도전을 해보고 해야 할 일을 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해야 할 일을 처음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할지. 제가 아까 간단하게 앞서 말씀드렸는데 만족하고 행복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드렸어요. 사람이 행복한 일을 하면 이 직무의 목적이 사실 사라집니다. 직무의 목적이 사라져요. 행복한 일을 하려면요, 정말 나의 목적과는 아예 다 내려놔야 되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항상 장기적으로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의 목적은 뭐였죠?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네, 저의 목적은요,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진 않습니다. 저 어쩔 수 없이 못 내려놨어요. 네, 저는 하고 싶었던 일은 한의사였습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저 또 질문하실 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진급별로. 예, 우리 회장 네. 준서영 전. 막 신입사원들이 새로 들어오면 네. 약간 신입사원들에게서 약간 부족해 보이는 거나 약간 이걸 준비해 왔으면 좋겠는데 싶은 거 신입사원으로서의 자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뭐 회사를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근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마음가짐이나 어떤 자세로 임해야 돼? 관계 두 가지. 제가 적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말씀 못 드렸는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생활, 신입사원이라고 해가지고 준비해야 될 자세는 없고요. 다 나를 위한 행동이에요. 첫 번째는요, 나를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인사 및 목례하는 거는 항상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척척척을 잘하자. 척척척이라는 건요, 잘난 척 이런 게 아니고 모르는 척,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리고 바쁜 척, 그리고 화난 척을 해야 돼요. 네, 이 사회생활을 영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고, 항상 업무의 끝과 처음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 그리고 인내하고 또 인내할 것. 회사가 원하는 것은 다양성과 정확성이다. 그리고 회사와 동료를 믿지 마세요. 그리고 내 스스로는 진실되게 행동하라. 네,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또 궁금한 거 또 있으세요? 질문. 묻고 싶은 거. 네. 요즘 젊은 분들은 질문을 잘 안 해가지고. 없어요? 네. 예.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나누고.